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주식 채널입니다. 2021년 5월 2일 일요일인데요. 오늘 주식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월달 증시가 끝났고요. 내일부터 5월 3일 이제 5월달에 증시가 시작되는데 5월달은 그동안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 번 강조를 드렸죠. 그동안 공매도가 정지됐던 것 무려 14개월간 정지되지 않았습니까? 2020년, 그러니까 작년에 코로나 그 팬데믹의 영향으로 주가 지수가 2000에서 2200 그 공매도가 시행되기 전에 그 박스권을 움직이던 그 주식이 코로나 팬데믹이 강력하게 와서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니까 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졌었고요. 이 자생력을 잃은 증시를 살리기 위해서 공매도를 정지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정지했다가 다시 또 그걸 6개월 연장하고 이렇게 하면서 3200이라고 하는 것도 한쪽에 매도를 묶어놓고 이루어 놓은 그런 그 수치일 뿐이지 우리가 근본적으로 산업의 그 베이스가 기본 베이스가 좋아지고 물론 좋아진 면들도 많이 있죠. 2차 전지라든가 또 반도체라든가 그리고 최근에는 백신이 다시 또 출현하면서 과거 전통적인 산업의 부활 등 철강이라든가 해운, 화학 이런 쪽으로 확산되는 측면들도 있지만 여하튼 그 지수가 현재 상승으로 올라온 데에는 공매도를 정지했었다는 그런 영향이 컸다고 하는 점을 주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이미 주식은 빠지고 있는데도 우리 그 주변에 보면 소위 메이저급 유튜버들 증시 시황을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항상 근거 없는 그 긍정론을 많이 펼치거든요. 이미 주식이 지난주만 해도 전체적으로 지수 포인트가 5% 이상, 5% 가까운 그런 그 분위기에서 그 계좌에 손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연 공매도가 진행될 때 주식시장이 하락할 것인가? 뭐 이런 논쟁으로 불필요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매도로 인해서 시장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건가 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든가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보다는 이 스스로 공매도로 인한 주식시장의 그 손실, 내 계좌의 손실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요령을 오늘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미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벌써 공매도를 포석을 두고 코스피 200 종목 또는 코스닥의 150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닥권에서 많이 오른 그 상장 주식수가 많은 종목을 매도하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조금 상대적으로 더 오르고 상장 주식수가 약한 이런 쪽으로 교체 매매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실증적으로 보여드리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요. 그렇다고 해서 제 영상은 절대로 특정 종목의 매도 매수를 홍보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저의 주관적 분석이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한번 저의 의견을 경청해 보시고 최종 판단과 책임은 회원님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한번 끝까지 잘 청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작하기 전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 혹시 그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제가 지난주에 했던 영상 공매도로 인해서 종합주가지수가 일정 부분 적은 20%에서 30% 고점 대비 반납은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 결국은
3천도 우리가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내일부터 전개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미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는 것이 우리가 그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이미 공매도가 얼마나 그 시장에 그 위험 요소가 되는지를 알고 미리 빠지는 겁니다. 공매도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그러면 내일로 만약에 장이 시작을 했을 때 공매도를 치는 사람들 입장에서 뭡니까? 가장 높은 가격의 공매도를 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매물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측면들 제가 한번 실증적으로 기관들이라든가 외국인들이 이미 공매도가 시행되기 전에 어떤 종목을 얼만큼 매도를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의 그 외국인 한도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 누적적으로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개인들만 계속 85,000원에서 그 지금 81,000원까지 이렇게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동안 외국인들 매수한 그 타임이 별로 없죠. 더군다나 특히 놀라운 거는 기관은 있잖아요. 계속 매도였습니다. 그 무려 3월 말서부터 그때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상승으로 약간 전환할 때 그 이틀 빼고는 거의 한 달 동안 전부 다 매도로 일관했었다는 것. 물론 삼성전자가 대단히 좋고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이라는 것은 알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리듯이 주식수 무려 60억 주가 됩니다. 여기에 우선주를 또 포함하면 더 많은 수량이 되겠죠. 그리고 코스피 한때 거래소만 2200조 됐는데 최근엔 그나마 주가도 또 하락해서요. 2000조 가까스로 넘는 이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만 500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매도를 치려고 그러면 무한정한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고 이 매물 공세를 이겨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좋은 회사인 거는 알지만 이 주식수 상장돼 있는 주식수도 많고 우리 현재 그 제한된 그 자금으로 움직이는 우리 국내 주식 그 시장의 성격상 이 삼성전자가 제대로 좀 시세를 발휘할 수 없는 그런 그 제도적인 여건이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7억 2,800만 주가 됩니다. 시가총액 무려 100조도 안 되는 이제 93조 정도이긴 하지만요. 물론 그 실적이라든가 향후의 성장성으로 보면 충분히 여기서 더 상승할 그런 가능성은 있죠. 그렇지만 일단 이제 공매도의 고삐가 풀리기 시작하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이런 종목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리고 움직임 자체도 이미 지난주서부터 확연하게 그 시도가 제가 14만 원 넘을 때서부터 계속 조심해야 된다 하면 매도를 부르짖었는데요. 어느덧 이게 13만 원도 깨고 12만 원대까지 왔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이 그래프로 볼 때도 공매도가 시행된다 그러면 여기서 강력하게 위로 상승할 그런 가능성보다는 이전에 그 우리가 공매도 시행하기 이전에 저점을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그때보다 지금 반도체 품귀 현상이라든가 또는 반도체 산업이 갈수록 그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좋은 그 업황의 호황을 맞고는 있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국내 시장에 한정된 그런 특성상 팔아도 무수히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이 항상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약하게 봐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였죠. 자, 기관과 외국인의 한번 움직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최근 한 보름간의 주가 그 추이거든요. 31만 5천 원에서 거의 상승한 날이 없다시피 계속 하락이 됐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우리가 셀트리온이
공매도에 지금 사실 그 노이로제가 걸려 있다시피 그 서정진 회장이 과거 공매도 세력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악전 고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때 하고 또 공매도 할 때만 해도 그 논쟁이 벌어진 게 4만 원, 5만 원대였었거든요. 그러다가 물론 지금 26만 원까지 온 상태에서는 이 무수한 공매도 세력들의 거기 그 경쟁에서 극복해내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그런 측면들. 그리고요, 저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 물론 여러 가지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의 다양한 파이프라인, 우리 국내의 대표적인 바이오의 최고봉에 있는 것은 확실하긴 하지만요. 냉정히 따져봐서 시가총액이 36조거든요. 그러면 36조라는 돈을 가지고 최고의 바이오 기업을 선도하는 그런 입장에서 최소한도 그 수익이 1년에 1조 이상은 나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셀트리온의 작년도 실적인데요. 사실 개별로 볼 때 영업이익이 7천억 정도 났거든요. 작년에 물론 이제 코로나의 영향, 또 레키로나주라든가 뭐 이런 쪽의 매출,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매출이 일어난 그런 측면들은 없지만, 그래도 이게 셀트리온이 한때 35만 원도 넘어가고 했던 그런 상황이죠. 지금은 시가총액이 조금 지난번보다 좀 줄어든, 물론 40조에서 많이 줄었는 측면이 있지만 현재도 36조가 되지 않습니까? 36조라는 자금을 가지고 1년에 1조도 벌어들이지 못한다. 그러면 지금 영업이익이 7천억에 뭐 이것도 큰 금액이라고 하면 큰 금액일 수 있죠. 그런데 무려 이 작년 실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이 대형주를 펄을 121을 부여를 한 겁니다.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일부 중소형주들, 알찬 기업,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효성 TNC라든가 또는 같은 바이오 업종에 엑세스바이오 같은 거 시총 1조도 안 되는 1조 원 남짓한 그런 회사들이 지금 물론 일시적인 그런 이익이긴 하지만요. 1, 4분기에만 1,800억 정도의 흑자를 누렸다고 하는 그런 측면들을 하고 비교해 보면 그런 기업들은 펄을 10도 부여를 안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대형주를 펄을 121을 부여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미래 성장성에 우리가 높은 가치를 주진 않았는가. 이런 것들이 향후 지금 외국인들이 왜 이런 특정 종목들의 공매도를 표적으로 삼는지를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도 판단은 각자 여러분들도 각자가 보는 관점은 서로 틀리기 때문에 물론 제가 얘기한 말씀이 전부 다 전 옳다는 뜻은 아니지만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공매도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종목을 조심해야 되고 실제로 외국인이나 기관들도 매도에 치중을 하고 있다고 그런다면 어차피 공매도가 시행됐을 때 이런 종목은 닥치는 매물을 소환해내기 벅찰 거다.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대형주보다는 차라리 코스피 200 종목이 아니고 또는 코스닥 150 종목이 아닌 종목은 상대적으로 너무 또 취약해서 시장을 주도하거나 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매물을 피하면서 개인들끼리의 매매 과정에서 수익을 올리기에는 오히려 이런 중소형들이 더 주들이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에 업황 개선으로 철강이라든가 해운, 조선, 유통주 이런 중심주들 중에서 메이저급 종목들이 확연하게
그 주가가 조정이 강해지는 반면에 중저가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개별 종목으로요. 제가 엔디포스라든가 또 철강주 중에 하이스틸, NI스틸, 또 해운주 중에 이제 대한해운, 또 그다음에 그 유통 중에 그동안 그 쿠팡 상장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아주 바닥권까지 하락을 한 동방이라든가 KTC, KCTC 이런 종목들이 이제 다시 또 마켓 컬리라든가 이런 것도 상장 추진을 앞두고 최근에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미래생명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 온라인 상에 쿠팡이라든가 마켓 컬리를 통해 가지고 뭐 물품을 조달하는 그런 기업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해운주 중에서도 해운 기자재를 중심으로 하는 KSP라든가 또는 STX 중공업 같은 것도 해당이 되겠죠. 그럼 제가 이제 철강이라든가 해운, 조선, 유통주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계속 상승으로 오던 이런 종목들이 왜 대형주들은 하락으로 전환을 하고 이 중소형주 쪽으로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개인들 그 매수로 전환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제철 같은 종목들 지금 최근에 실적 호전을 그 근거로 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그런데 금요일 날 드디어 5% 넘는 그런 하락 조정을 보였습니다. 주가도 그동안 상승으로 하다가 고점에서 장대 음봉이 나타났죠. 이건 뭐겠습니까? 결국은 아무리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실적이 좋고 철강업들이 좋아지는 건 알지만 이제 공매도가 재개된 시점에서 현대제철의 상장 주식수가 1억 3,300만 주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바닥권에서 이전에 최저 시점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4만 원대에 있던 주식을 6만 원까지 올라간 50% 이상 바닥에서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에서 공매도의 표적이 되기는 제일 적당하다 이런 얘기죠. 또 동국제강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국제강도 그 잘 나가던 회사가 최근에 하락으로 전환을 했죠. 자, 동국제강도 철강업 중에 사상 최대의 그 호황이다. 지난번에 뭐 2천만 톤 뭐 돌파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곤 했지만 물론 대단한 실적 호전이긴 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면 동국제강 같은 거 한때 10,000원 미만에 장기간 정체되어 있던 그런 주식들 아닙니까? 이런 주식들이 27,000원까지 올라온 이 상황에서 공매도의 표적이 되기가 너무나 쉽다 이런 얘기죠. 9,500만 주니까 결코 이 고점에서 이 장대 음봉의 출현 우리가 이거를 과소평가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그 만약에 철강주가 그 선도적으로 철강주들이 올라가던 종목들이 하락으로 기울었다고 그러면 여타 중소형주들도 다 하락으로 기울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 소형주들, 소형 철강주들은 상승으로 전환하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겠죠. 이제 동양철관이 그렇죠. 또 제가 여기서 추천을 드리는 NI스틸이라든가 이런 그 소형주들은 다시 그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게 뭐를 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형주 쪽에서는 공매도를 피하고 이런 그 거래소라든가 코스닥에 그 공매도에 해당이 안 되는 이런 철강주 그룹으로 매기가 점차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겠죠. NI스틸 같은 경우도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거래 동향을 보면 개인들이 매수 비중이 또 높고요. 기관과 외국인도 이런 종목에 꾸준히
그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다고 하는 측면들. 단순히 시장의 흐름을 역행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이번에는 해운주에 대해서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해운주의 대표 주자는 HMM이죠. 과거 현대상선 제일 그 해운주의 대표 주자고 최근에 상승도 많이 했죠. 바닥권에 10,000원대에 있던 주가가 지금 40,000원까지 상승을 하고 조금 그 하락으로 전환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주식 수가 무려 3억 4,500만 주에 해당이 됩니다. 금요일 날 소폭 마이너스, 물론 그 장대 음봉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거는 상승으로 가다가 하락으로 전환했다고 하는 측면들. 그러면 당일날 그 시세로 보면 고점 대비 무려 1,400원의 하락 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미 그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공매도에 대해서 염두에 뒀다 이런 이야기예요. 물론 이제 기관들이 최근에 적극적으로 그 HMM을 매수를 해서 이런 상황이 되지만 외국인의 매도는 현격하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설령 이 HMM이 앞으로 추가적인 더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종목을 상승 시에 추격 매수 해가지고는 상당히 곤경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두 번째 그 해운주로 페노션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죠. 상승, 이게 이제 코스피 200 종목에 해당되고요. 페노션도 그동안 주가가 올라서 시가총액이 4조 원에 육박을 하고 주식 수도 5억 3,400만 주가 되는 건 주식입니다. 물론 절대가격으로 볼 때 우리가 7,300원짜리 그 HMM이 4만 원짜리를 매매하는 반면에 페노션이 7,000원이라고 그러면은 절대적으로 싸다 이렇게 느낄지는 모르지만 이제 액면가 개념도 있고 액면가가 1,000원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도 그 HMM보다 뭐 그렇게 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수가 이렇게 많아서 그 기관이라든가 외국인의 공매도 표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점.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조금 이쪽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 와중에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또 하려고 하냐면요. 아까 철강주하고 비슷하게 대한해운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사실 조금은 열악하고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 해서 다른 그 HMM이라든가 STX, 페노션이 올라올 때 상당히 소외지고 상승도 더디었던 종목들이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그 선도주들이 조정할 때 오히려 대한해운 쪽으로 매기가 더 확산되고 주가가 상승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금요일 달도 6,100만 주가 거래가 됐고요. 외국인 한도라든가 이런 것도 볼 때 그 외국인이 100만 주를 매도를 하고 이 기관이 65만 주를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매수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이 외국인이라든가 기관의 매물을 피하고 개인이 이 시세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종목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선도주가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이런 뒤늦게 출발한 그러니까 그동안 실적 부진이라는 이런 거에 쌓여 있어 갖고 주가가 잘 못 오르던 이런 종목들로 매기가 확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금요일 날 지금 STX 중공업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과거 STX 그룹에서 대표적으로 조선 기자재, 조선업종의 그 기계류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은 각각 다른 그룹 기업들의 매각이 된 그런 상태이긴 하지만요. STX 중공업 같은 것도
주가가 그거 못 오르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그 시세가 반영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쪽이 선도적으로 많이 오른 반면에 상대적으로 그 공매도를 피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주가의 매기가 이쪽으로 집중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고요. 이제 이 외에도 우리가 5월달 시장에서 조금 한번 관심을 둬야 될 종목은 지금 주말 기점으로 해서 인도의 코로나가 너무 확산이 됐은 그 인도에서 입국하는 사람들 각국이 이제 또 다시 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고 각종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출현하고 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 자가진단 키트에 관련된 그런 회사들이 다시 또 월요일 날부터 또 다시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우리가 자가진단 키트 하면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미국과 유럽 또 우리 국내에 그 대표적인 업체들이 있었죠. 지난 주말에 앤디포스가 유럽 자가진단 키트의 승인을 받아서 약국에 같은 데서 값싼 가격에 사서 자기 스스로 그 코로나에 걸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지금 미국에서도 임상을 지금 신청해 놓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중소형주지만 판매가 증가할 거로 많이 예상이 되고요. 우리 국내에 이미 자가진단 키트로 휴마시스가 판매를 시작하고 있었고 주가도 최근에 조정은 많이 보여줬지만 그래도 15,000원대에서 20,000원을 훨씬 넘는 그런 상승을 보여줬죠. 또 잘 알듯이 이제 엑세스바이오라든가 수젠텍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측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제가 아무래도 그 시황을 하면서 이게 약간 좀 민감한 문제긴 하지만은요. 지금 그 각계각층에서 이재용 회장에 대한 그 사면 요구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물론 그 청와대 그 입장은 그동안 국민 여론을 수렴한다 할 때 지금 국민 여론은 정치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고 경제와 관련된 경제인의 그런 거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우리가 사면을 단행할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석가탄신일이 5월 19일이지 않습니까? 5월 19일이니까 항상 뉴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요. 삼성전자가 8만 원만 깨지 않고 유지를 하고 있다든가 하면 일시적으로 사면이 단행됐을 때 그 주가가 그동안 하락했던 거를 상당 부분 만회할 수 있는 그 단기 그 큰 폭의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이미 8만 원, 5천 원대 매도를 못했던 그런 그 고객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일단 월요일 이후에 시장에서 공매도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받는 그 충격을 한번 정확히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거는 각계각층에서 지금 사면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야말로 좀 탄원도 간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이런 측면. 물론 뉴스에서는 청와대에서는 일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우리 주식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런 가능성에도 대비하면서 5월달을 한번 지켜봐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하튼 내일부터 시작될 공매도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장을 대비하는 게 좋은지 제가 대표적으로 대형주들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이 이미 공매도를 피할 수 있는 유망 중소형주 쪽으로 어떤 식의 포커스를 맞춰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소 또 길어졌는데요.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황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